2018년 3월 6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입니다.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만남, 그리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현직 비서의 미투 선언. 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이 종합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먼저 대북 특사단 북한 방문 소식을 다룬 신문들 보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한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지요. 경향신문 특사단 방북, 김정은 접견,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특사단 김정은과 3시간 만찬 회동, 이런 타이틀 아래 핵실험 멈추면 북미 대화로 가는 3단계 비핵화안 제안한 듯,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논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한국일보 특사단 김정은의 비핵화 북미 대화 나서달라. 동아일보는 특사단 방북 3시간 만에 김정은과 만찬. 세계일보도 김정은과 만난 특사단 북미 대화 나서달라. 한겨레 역시 김정은 특사단 방북 3시간 뒤 전격 만남, 관계 개선 적극 행보. 국민일보 또한 방북 특사단 김정은과 만찬,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젯밤 강력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 이슈지요.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현직 비서가 미투 폭로. 이건 JTBC 자매매체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현직 비서인 김지은 씨가 어젯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안희정 지사는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 모든 정치 활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안희정 지사에 대해 출당 그리고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성폭력 안희정 충남지사 사퇴,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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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점도 폭로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대선이 끝나고 지난해 6월 말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김지은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안희정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은 물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은 씨의 말은 다릅니다. 특히 안희정 지사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지은 씨의 발언과 손석희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지사 말고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걸 봐서 이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일을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그냥 나 하나 자르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안 지사 말고도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네. 역시 김지은 씨를 향해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지금 말씀하시긴 좀 곤란합니다. 네. 김지은 씨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이 한창 이어지고 있던 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안희정 지사가 밤늦게 자신을 불러 미투를 보면서 너에게 상처가 됐음을 알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은 씨는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날도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비서의 폭로가 있기 직전 도청 행사에서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큽니다. 오늘 새벽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5시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9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희정 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벽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2010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유력한 정치인이지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본인은 성찰의 시간을 더 갖겠다면서 선을 그었지만요. 사실 어느 길로 가든 간에 꽃길이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 폭넓은 지지를 받고 2위에 오르면서 자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가닥이 잡힌 시기는 지난달 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백악관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으로 떠났죠. 방북에 앞서 사절단의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국 인사를 가졌는데요. 정의용 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방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여한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세계일보는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특별한 균열은 없다. 한미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인물이 정의용 실장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의용 실장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미국 백악관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의용 실장은 평양 방문 이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과의 논의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여러 단계 중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더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방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만났을 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답을 마련해 이번에 방북한 특사단에게 내놓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북 첫날부터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불필요한 신경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서 면담 결과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방북한 우리 측 특사단을 일정 마지막 날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북 첫날부터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방북 전부터 남북 사이에 사전 협의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 집중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잠정 중단, 모라토리엄이죠. 유예선언 이것과 함께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라 하는 것이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제가 대북 특사로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가 3번 같은 질문을 했어요. 북한의 목표가 궁극적 목표가 핵 보유입니까? 라는 질문을 1번, 2번, 3번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온 답변이 이것은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요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때 그 말을 같이 들은 사람이 이번에 간 서훈 특사입니다. 그는 그때 이제 같이 동행했었죠. 그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2년 전에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하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언급을 다시 이끌어낸다면 북미 대화로 가는 다리를 놓게 되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는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접촉 무언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지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을 곧바로 접견했지요. 특사단이 가져간 메시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을 답변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대북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사단이 북측의 북미 대화를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저쪽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으로 오라는 얘기는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여건을 맺는다는 얘기는 남북이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핵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몸통이에요. 그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1차적인 그 관문이니까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왔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그 속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이랄까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김정은 설득을 위한 미국 통행 위해서 미국 통행이 직접 가는 거죠. 비핵화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혹은 긴장 국면으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표현해왔는데요.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미국은 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한편 한겨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만 요구한다면 북미 대화를 위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특사단이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이어 미국으로 가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북한도 이번 기회가 자기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북미 대화의 가장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민 파일 3월 4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그리고 그 어떤 언론도 받아쓰지 않는 방송 내용. 저희가 지금부터 볼 내용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보안을 지키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자를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MBC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내밀한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18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된 이날 실제로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이 중요한 뉴스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됐다는 언론 보도에 삼성이 이토록 민감했던 이유는 뭘까? 당시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으로 상속받은 제일모직 주식을 상장시켜 700배가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가 제일모직에 투자한 전환사채는 81억 원. 제일모직 상장으로 난 차익만 5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차익으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 재계 2위의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제일모직 상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특검은 실제로 제일모직 상장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제일모직의 상장이 승계 작업의 세습의 일환 또는 시작점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저렇게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해서 합병을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방송사의 당일 저녁 뉴스 헤드라인까지 삼성이 미리 알고 심지어는 바꾸려고까지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 참 충격적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뉴스를 취재했고 내보낼지는 뭐 일반 회사로 따지면 영업비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도국 기자들조차도 심지어 전체적으로 어떤 뉴스가 오늘 나가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뉴스가 온에어 되기 직전까지 이 뉴스의 내용 혹은 헤드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극히 소수의 기자들만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18년차 기자인데 저도 올해나 겨우 이거를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방송되기 전 작성 단계의 기사를 기자가 사내의 지인 몇몇에게 보여줬다가 중징계를 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내용. 하지만 삼성은 언론사의 보안쯤은 자기 집문턱처럼 우습게 여겼는데 방송 뉴스를 넘어 경제신문 사설을 킬시키는 계엄을 도하기도.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는 주요 경제지에 사설을 빼기로 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사설을 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인용 사장은 사설을 드러내기로 했다고 장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인용 드립니다.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 주진우 기자. 대한민국 언론의 최종 데스크는 따로 있다고 주장. 언론사의 데스크는 삼성이었던 거죠. 데스크의 데스크는 삼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언론의 데스크는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압니다. 국정원은 모르고 청와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가 뭔지, 일면에 나오는 삼성 기사가 뭔지, 삼성은 다 정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방송국 혹은 언론사 안에 그 삼성의 엑스맨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활약하고 있죠. 네. 이 뉴스는 철저히 파묻혔습니다. MBC 말고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초상입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뜨거운 두 지역, 바로 서울과 경기도인데요.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경기도에서는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서울 시민에게 차기 시장 적합도를 물었더니 박원순 현 시장 지지율이 35.2%로 나머지를 크게 앞섰습니다. 야권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두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경쟁에서도 일단 박원순 시장이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35.2%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2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찾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조사 개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서울에 사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와 유선전화 RDD 방식을 통해서 전화 면접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응답률 11.7%였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지사 조사 개요입니다. 역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일 경기도에 사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와 유선전화 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이었습니다. 응답률 14.3%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은 지방분권 개헌은 북한 고려연방제와 같다. 네, 친박단체 집회 구호였지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은 지방분권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정부 개헌안은 지방 분권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분권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분권 확대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재적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 측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가 어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의 의석수는 14석, 정의당은 6석이죠.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 20석이 되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 국회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의 한계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의 제안에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만장일치로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이가 적다면은 당을 넘어선 연대를 기본 방침으로 늘 실현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칠지 논의할 계획인데요. 당원 여론조사나 총투표를 실시할 경우 2주에서 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민주평화당을 두고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한결에는
일전에 사설을 통해서 유럽의 유력 정당들은 수십 년 넘게 정책 연합을 해오고 있다. 노선이 비슷한 정당의 정책 연대는 터부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탄 2 신도시는 부실 시공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빗발쳐 왔는데요. 분양가 감시기구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화성 동탄 2 신도시는 분양가 책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탄 2 신도시의 분양 원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분양 원가가 약 2조 원가량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2만 3천 세대 분양 원가를 조사했는데요. 평균 건축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준공 원가의 1.6배에 달한 것입니다. 세대마다 8천만 원씩 더 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실련 측은 건설 자금을 부풀려서 신고를 했는데 화성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원가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동탄 2 신도시의 분양가 조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화성시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후분양제입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시공을 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비가 새거나 난림 조경을 했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건설사가 좋아할 리 없겠죠. 당장 자기들이 공사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렇다고 이걸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 후분양제라는 정답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들의 핵심 광고주가 바로 건설사거든요. 신문들이 이런 내용을 기사에 잘 싣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지분 약 17%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산업은행이 GM의 감사 거부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한국 GM에 대해 주주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GM 측의 비협조로 감사는 한 달 만에 무산됐습니다. 한국 GM에 모두 110개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 6건만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GM 측이 노골적으로 감사를 방해했지만 산업은행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주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GM의 감사 거부에 대한 강제수단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입장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감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 분쟁 해결 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상법상 보장된 한국 GM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재무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GM 이사진 10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자 산업은행은 부랴부랴 주주감사 청구권을 발동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면 GM이 주주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배임 아니겠습니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의 노래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절망과 좌절보다 긍정과 낙관, 도전, 일관을 좋아한다는 어떤 정치인의 애창곡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노래 끝자락에 후회 없는 꿈을 꾸었다 말해요 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후회 없이 꿈만 꾸고 말았네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 아픈 기억들 보내요.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던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